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안데르손 만스트럭 버스코리아 사장은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는 상용차 제품군 확대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 시장의 탄소 배출 저감 차원에서 전기 트럭, 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기준금리 선물 시장은 연말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 두 차례에 그칠 확률을 32.8%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는 세 차례 인하 확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회 인하가 가장 유력한 전망이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HMM이 컨테이너선 추가 투입을 통해 주력 노선인 미주 항로의 시장 점유율을 높입니다. 장기 운임 계약을 앞두고 해상 운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관망세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 포진돼 있는데요. 미국에서 물가 지표도 발표되고요. 옵션 만기일도 포함돼 있는 만큼 다양한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는 한 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특별한 주도 섹터가 나오기보다는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공략해 주셨던 워트, 장중 아주 강한 움직임 보여줬죠. 워트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투자연구소 강범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주도 섹터를 찾기가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양 지수 흐름도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눈에 띄었던 점은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다시 1억 원을 재돌파하면서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주도 오름세 보이긴 했는데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 포함해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봤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당연히 환율의 추세입니다. 이제 환율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율의 추세를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좋지 않게도 오름세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환율이 다시 진정세에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바꿔 말하면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율은 맨날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일제히 11만 원을 전망을 했는데 자, 지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층 깊게 다뤄봤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
다시 상기를 해보시면서 목표가를 잡아보시는데 물론 이것도 저보다는 신뢰 있는 기관의 목표가 제시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주가의 흐름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이번에는 전과 같이 절대 고점에 물리는 일 없게 삼성전자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트코인 관련주 여쭤봐 주셨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비트코인이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관련주는 소폭 상승을 하다 이내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실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뭐 금 관련주다, 뭐 비트코인 관련주다 이렇게 관련주를 들어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하시는 게 낫거든요. 만약에 뭐 금 관련주 들어간다면은 뭐 금이 오른다. 그럼 금 선물 하시는 게 사실 더 좋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위험성이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주를 들어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한번 테마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뭐 코인이 올라서 더 갈까라는 생각보다는 어지간하면은 일단 한번 매수해서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멈추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 자, 테마성 같은 주는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측이 정말 쉽지 않아요.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의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외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외인 매수세가 굉장히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 한 11시 기점, 10시 반 정도 기점으로 투매가 좀 나오더라고요. 투매가 나와서 외인 매도세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상패 사유 발생 종목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이런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42곳인데 바로 이제 상패로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보통 환자를 달거나 아니면 관자로 달아서 이제 변경이 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뭐 내 종목이 환이나 환기주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종목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 이 기간에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조금 데미지 없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만약에 내 종목이 지금 감사보고서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필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건 잊지 말고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 보러 가실게요.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빠져나갔고 네.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2거래일 연속 발을 빼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같이 빠져나가는 게 사실 정상이긴 한데 기존이 되게 비정상적이긴 했어요. 비정상적이긴 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빠져나간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외국인 금액 이탈이 보시게 되시면 코스피가 한 뭐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기관이 바치고 금융투자가 바치고 보험이 바치고 투신이 바치고 그리고 개인도 빠져나간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는 주가가 낙폭이 좀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리성이 조금 반영이 돼가지고 투매가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이 바닥이 아닌 하락세에서 거래량 터지는 부분이 조금 무서워요. 왜냐? 그때는 진짜 다 던지고 나가는 진짜 도망가는 형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실은 아직까지는 낙관론을 봐요. 근데 4월 한 달은 약간의 조정장이 올 수 있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개인이 조금 받쳤어요. 아무래도 개인이 코스닥으로 시장이 많이 몰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개인은 조금 더 대형주 뭐 삼성전자 하루 많이 오르면 3%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은 조금 더 자극적인 종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몰리는데 그래서 제가 4월 한 달 제약바이오 알찬 종목들 많이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자,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 종목 중에서 제약바이오 쏜다 그러면은 그날 개인들 돈 엄청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사실상 개인이 주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얼마나 뭉치면 무섭냐라고 하면은 지난 2차 전지 광풍 때는 사실 외인 없이 개인이 전부 다 캐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이런 집중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서운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섹터도 뭐 보신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추이를 잘 보시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선호하는 형상들 때문에 개인은 그래도 코스닥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외인도 빠져나갔다라고 보면 되는데 금액이 사실 그렇게 빠져나간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약보합답게 약간 눈치 싸움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만큼 눈치 싸움이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을 위한 매매 습관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오늘 같은 날 계속 이게 멘탈적 마지노선이 오는 게 오늘 같은 날이에요. 1거래일 하락, 2거래일 하락, 3거래일 하락, 4거래일 하락 이러면은 슬슬 인내심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짧게 얘기 드리기 전에 멘탈을 딱 잡는 이야기 그냥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때는 북에서 포 날라와도 뭐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8% 맞아본 적도 있고요. 그냥 한 방에요. 한 방에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맞았던 거는 제가 주식 인생 처음 와서 맞았던 거는 예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 그때 네이버 주식 30 얼마짜리 들고 있는데 14만 원 가는데 3거래일도 안 걸렸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예전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IMF 그리고 최근에는 팬데믹 2연속 사이드카가 걸렸었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주식을 꾸준히 하셨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벤트였는데 자 결국에는 살아남은 자이 버틴 사람이 이겼다 이겁니다. 팩트는 자 이거 뭐 4거래 하락 같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약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주워 담을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주워 담을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무서워서 주식을 못 하겠다? 에이 그러면은 못 먹습니다 사실. 자 팩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하락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뭐 2018년은 미중 무역 중 최근으로 따지자면은 미중 무역 전쟁 때도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 때도 있었고요. 자 결국에는 버티면 살아남았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종목이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쫄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만약 자금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잘 들으십시오. 매수 찬스입니다. 어쨌거나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먹으면요. 그게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점이 있는 장이다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무궁무진하니까 절대로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4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매매 횟수 줄이기 그리고 급등주 올라타는 법 버리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법 배우시고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4가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차트를 알고 수급을 알고 그리고 뭐 뉴스를 보고 이런 것들 그 종목에 대해 거시경제적인 부분을 전망을 하고 뭐 기업 IR을 가가지고 진짜 전망을 점검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 4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사실 이거 4가지 지키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이제 흔들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그만큼 지키기 힘든 부분들이니까 절대로 이 4가지를 항상 명심하면서 지금 인고의 시간을 버틴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해 뜰 날 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매매 횟수를 줄이고 급등주에 올라타는 버릇을 줄여보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멘탈도 꽉 잡아보시고 남은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도 제대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B2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2차 전지 테마를 중심으로 불었던 투자자들의 B2 바람이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신용 잔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 신용 잔고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내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형주가 가다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반도체 호재 관련 뉴스는 오늘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클러스터 해가지고 62조 투입하겠다. 그리고 삼성 미국 이전 관련해서 보조금이 역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나오겠다. 반도체 호재가 많은데 소형주들이 좀 부진한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신용장고. 여러분들 이제 신용장고 이제 신용을 쓸 때는 물론 저도 씁니다. 신용을 어쩔 때 쓰냐? 저는 단기, 진짜 단기 볼 때만 쓰고 중장기로는 사실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히 쓰셔야 되는데 이미 들어간 잔고가 지금 19조 돌파를 했거든요. 19조 돌파를 했고 참고로 시장 가열이 지난 2차 전지 때 시장 가열이 22조 정도. 22조 정도. 그리고 그 근사치에 진짜 신용이 많이 올라가면은 증시는 한 번 떨어집니다. 언제든 그랬어요. 연때까지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 신용 쓴 물량들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개파락, 뻥하락 시켜버리면 그냥 털려져 갈 물량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증거금 문제로 마이너스 10%만 가도 반대 매매 나오시는 분들 있고 증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3, 40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물량들을 떨어뜨리고 털고 가버리면은 물량이 싼 값에 나한테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큰 기관이고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꽉 찼다. 그러면은 무리하게 이 신용을 수익 실현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점이 진짜 명확한 물량이거든요. 내가 신용으로 물량을 샀다 그러면 약점이 진짜 명확한 물량이에요. 얘는 신용 물량은 툭 내리치면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점이 명확한 물량이기 때문에 보통 신용 잔고가 굉장히 찼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인 하락이 오고 실제로 지금 신용 잔고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다가 장이 약간 행복세에 빠지니까 버티는 중입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쇼크 웨이브가 한번 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물량 털라고 쇼크 웨이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유의해서 투자하시고 신용하실 때는요. 일단 신용 이제 쓰실 때 추천을 드리면은 이 바닥주 줍는 신용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바닥주 주어가지고 평단을 좋게 맞춰놔도 이게 신용을 쓰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수띠입니다. 얘네 거의 모든 증권사가 일이자로 빠져나가거든요. 이자가 매일 붙어요. 이게 뭐 한 달 정산해서 내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이자가 매일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진짜 신용 쓰실 때는 바닥주 줍는 것보다는 자, 턴어라운드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있죠? 돌파하는 종목들 신용 써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형주 신용보다는 자, 코스닥 뭐 오늘 금요일날 추천을 했던 워트 같은 것도 있죠? 그렇게 쏘는 것도 신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주식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르다가도 뭐 누가 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꼬꾸라지고 오르다가도 무슨 유행병 돈다 이러면 꼬꾸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용이라는 거를 딱 쓰실 때는 만약이란 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만약이란 거 없어요. 내가 확인되는 대로만 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 여러분들 상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 기계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을 흐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요즘 조정장이 조금 있어요. 조정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로써 21선을 조금 확실하게 이탈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외인 보유량이요 꺾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1000몇 억 나갔다는 걸로 이게 지금 흔들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락을 조금 더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외인 물량 없이 그냥 호가를 내려서 일으키는 하락은 사실 신용 물량 턴다라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 외인 물량이 이렇게 견고한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지수만 폭발적으로까지는 아닌데 빠진 이유가 없어요. 사실 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지금 뭐 이때 지수 차이나 이때 지수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은데 외인 보유량이 일단 크게 늘었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 이유는 자 2024년 투자 트렌드는 뭡니까? 기술주죠. 자 기술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도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로봇도 빠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 기술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고 기업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그에 의한 진짜 미래성을 보고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그거는 또 건전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외인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이런 자금들은 반드시 수익 실현을 크게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시세는 일시적으로 한번 크게 온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지수 하락은 있지만 자 외인 자금은 크게 없다 이탈은 크게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자금 이탈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자 지수 떨어진 거에 비해서 자금 이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수준이 거의 지수 거의 900포인트 밑에 한 890 정도 그 외인 수주 잔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지수는 개인이 받쳤음에도 많이 빠졌다. 그래서 개인의 힘이 호가를 위에서 먹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수 방어가 됩니다, 사실. 네, 이제 위에서 못 먹어주고 위에서 못 받아주고 우리 개인들이 계속 아래서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외국인은 실제로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던진 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조그마한 변수는 기관. 이제 기관이 조금 같이 던진 부분에서 조금 심화가 이루어졌는데 자 외인 기관은 연태까지 우리 투자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였고 기관이 왜냐면 지수 방어도 많이 해주니까 외인하고 개인 싸움이 가장 치열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단시각적인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자랑 타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트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죠. 워트뿐만 아니라 이구산업, HB테크놀로지도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자랑 좀 해주시죠. 일단은 금요일 날 종목 상담하고 가신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워트가 해냈습니다. 자 워트 설명드리면서 그날은 되게 운대가 잘 맞았나 봐요 아버님. 네 워트 걱정하지 말라 제가 추천드린다 오늘 추천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큰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목들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해당 종목은 이제 N자 파동 말씀드리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현대임수 종목이고요. 오늘도 조금 큰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상장 초기에 물린 물량이 한 300만 주 정도 되는데 거래량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소화할 때 거의 다 됐거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제 개인을 조금 짜증나게 이제 흔드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단기 타점 잘 잡아서 자, 이 거래일 만에 15% 상승을 자, 수익 실현을 했다. 이런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갤러리아 종목이고요. 4월 1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제가 샛별형 차트 있죠? 샛별형 차트 이 부분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도 심상치 않다. 조만간 시세를 줄 것 같다는데 기대보다는 사실 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날 다음 날 이 거래일 만에 이제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워트 종목 요거 그날 이제 좀 많은 사연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뭐 표시를 주지 않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정말 좋다라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그 상담하신 시청자분이 어르신이 한번 밀어주지 않았나 신이 돕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종목 상담 요청을 해준 종목이었는데 제가 마침 추천도 겹쳐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이거 큰 상승 나올 겁니다 했는데 자 추천드리고 오늘이죠. 오늘 이 거래일 만에 플러스 1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게 되시면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4월 2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요거 단기 추천주로 단기로 공략 충분히 가능하시다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이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 이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지금 3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지금도 조금 강세인 종목이긴 합니다. 요즘에도.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사실 많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 3월 28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요. 6거래일 만에 무려 7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하다가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제가 추천드렸을 때 타점을 잡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쯤이거든요. 이쯤이신데 굉장히 많이 큰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리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강한 상승률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나 강타자 기법입니다. 강타자 기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오늘도 히든 종목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의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한 상승률 만들 수 있었던 강타자 기법,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알차게 설명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타자 기법을 만들고 요즘 조금 약간 현타 같은 부분이 오는 게 요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검색이 안 떠요. 그래서 이제 종목 추천할 때 이제 부득이하게 이 강타자 기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기계가 뽑는 게 아니라 인간 강범규가 요즘 종목을 뽑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조금 바뀌고 이 신호가 떴을 때는 정말 무지막지한 수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강타자 기법의 소개를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간략히 하면은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 급등 전조 신호 발생을 시킨다는 부분에서 딱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급등 후 후행성 지표가 아닌 저는 종목 추천도 아시죠? 뜬 거 절대로 안 하는 거. 예, 이건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저를 계속 봐온 시청자분이라면 그렇지. 쟤는 거래량 붙기 전에 종목을 주지 거래량 붙기 시작한 종목은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타자 기법도 급등하고 거래량 붙기 시작하고 나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붙기 전에 조금 붙는 시점을 포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매수 시점을. 그리고 돌파 직전 타점으로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저한테 친구가 만약에 주식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야 원금 무장 되는 이라는 말 딱 꺼내자마자 하지 말라 그래요. 자꾸 넣어버리라고 해요. 왜냐? 이거 원금 무장이 안 되고 투자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마음가짐이 안 된 거거든요. 마음가짐이 손실을 세상에 100%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는 건데 이 깨질 때도 안정적인 평단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들깨진다는 겁니다. 들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리스크 관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 매력을 느끼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이고요. 3월 22일, 3월 23일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렸고 이거는 강타자 기법이 매수 신호가 분명하게 있었던 종목이고요. 기존의 거래량 터지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확인했고 재진입 시점을 잡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플러스 25% 상승. 자, 고점 대비하면은 요것도 40% 정도는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방송 때 추천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주가가 요즘 부진하긴 한데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급 이탈이 없습니다. 이제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요것도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오후 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종목도 요거는 기법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추천을 해드렸고 이격도 교육을 통해서 제가 다시 리뷰를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매수 신호 떴습니다.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자 불기둥이 한번 솟았죠. 그래서 7거래일 만에 이것도 해당 종목도 15%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라는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요 날이 종목 추천이 대박이었어요. 아까 HB 테크놀로지랑 같은 날 나갔거든요. 죄송합니다. 같은 날 나갔는데 요 종목도 이 거래일 만에 이제 플러스 15%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기법이 타점 잡아주는 게 굉장히 하드하구나, 되게 정확하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굉장히 잘 나온 예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대 포착을 해가지고 84,900원, 이제 실제로는 10만이, 고점으로 보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30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자, 이런 부분에서 매수 신호를 쓸데없이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 최소 거래량이 살아있거나 추세가 살아있고 추세가 터지려고 하는 부분에서 매수 신호를 잡아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적인 평단가를 제시를 하면서 진짜 거래량이 실리는 부분 거의 초입을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수익 실현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DX 같은 종목도 자 15,000원대 포착을 했고, 그리고 79,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에 행보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간다. 야, 이때 시세 굉장히 많이 좋게 거래량 들어온다 하는 시점에서 신호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으로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50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 종목 같은 경우는 22,000원대 포착을 해서 42,655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해당 종목도 100% 넘는 상승이 나왔고, 이 앞전에서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시고 기법의 이점을 보시고, 다른 거 필요 없이 요거 기법만 있으셔도 굉장히 조금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시면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를 초입을 잡진 않았지만 정말 강한 매수 신호가 한번 들어왔거든요. 강한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거 2개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기법 만들고 막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2개가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비중으로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꽉 채웠을 때 해당 종목은 조금 행보하다가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니까 일단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알테오젠인데, 그래서 500%가 무려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가 최근에 추천한 히든 종목 중에서 약간은 상승을 했어요. 약간 상승을 했는데, 자, 이 배트가 매수 신호가 연속으로 2개 뜬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개 뜬 종목 섹터가 지금 평균적으로 수급이 좀 골게 올라와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뭐 우크라 재건 쪽이 아닌가라고 감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도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법 핵심 포인트를 2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보조지표에서 파라볼릭이라는 걸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보조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검색어는 PSAR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PSAR로 잡아주시고 검색을 해서 적용을 눌렀을 때 캔들 위에 빨간 점이 뜨고 캔들 밑에 빨간 점이 뜰 겁니다. 근데 그거 보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캔들 위에 떴을 때 빨간 점은 하향 추세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캔들 밑에 빨간 점은 상승 추세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째로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선 미만에서도 시그널이 뜰 때가 있어요. 기법의 원리가, 자 횡보를 깨고 돌파 시점 잡을 때 돈 들어올 때를 잡았거든요. 돈 들어오는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1선 밑에서도 시그널이 뜰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시세 초입을 잡는 게 아니라 눌림목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매수를 지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포스코 DX 무려 5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강타자 기법 잘 이용하셔서 매매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인기가 너무나 많으셔서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매수가는 49,127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재룡전기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49,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많이 올랐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올라줬습니다. 손실이 크진 않지만 매도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재룡전기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AI 관련 반도체가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이거 기반 산업으로 따라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라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 다만 시세가 붙기 시작하기 전 가격이 2만 원이에요. 이미 이건 해당 종목은 150%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15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상승 모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부분은 제가 기존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은 지금 평단이랑 많은 가격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 1차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수렴 기간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추세가 하방으로 점점 꺾이고 있다는 점은 이제 누구나 차트를 봐도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시고 좀 새 종목으로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로 제발 좀 고점에서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재룡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미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량 정리 후에 다른 종목을 살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신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요.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3,000원에 20%입니다. 63,000원에 20%. 예. 호텔 신라 수익성 개선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매수 투자 의견을 낸 증권가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오르도 안 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소폭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100원. 59,80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문가님, 호텔 신라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그대로 호텔 유통, 그리고 이제 뭐 유통 쪽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자극적인 테마는 아니고, 그리고 시장인 기술주 위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단을 보시게 되시면 혹시 요날 들어 가신 것 같은데 거의 최고점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애지간하면 매수를 좀 자제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예. 앞으로 터질 이런 이슈도 많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관광객도 늘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은 조금 건강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1선만 유지를 하고 장이 그렇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음봉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21선 위에서 수렴을 하지 못하고 21선을 강력하게 깨트린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은 정말 보유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길어질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지금 21선 금액이 5만 원 중반대거든요. 자, 5만 5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기준으로요. 요거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정말 위험하다라고 싶은 금액이 딱 5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익 실현 같은 경우는 봐야겠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실리고 시세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고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호텔 신라까지 살펴봤습니다. 21선 5만 5천 원을 유지한다면 보유 의견 주셨고요. 만약 5만 원을 깨뜨린다면 매도 후 다른 종목을 살펴보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14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반도체 관련 종목 7개를 선정해 타이거 7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미반도체도 여기에 속해 있죠. 오늘 강보합권인 13만 2,90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다소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실까요? 타이거 7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가 지금 광풍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게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게 각국의 정상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성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그에 관한 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지금 평단보다는 살짝 밀려있는 상태지만 추세는 깨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오늘 반등하다가 약간 떨어진 부분은 장영향이고 해당 종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렴 구간인 11만 원을 깨트려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계속 보유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평당이 조금 높기 때문에 11만 원에서 11만 원 근처나 12만 원 근처에서 다시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좀 추매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은 수익 실현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11만 원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주셨고요. 또 11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해서 익절해보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상담 역시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배팅볼 종목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배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배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ADC 표적 항암제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아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오늘도 히든 배팅볼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선물을 또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알려주세요. 네, 물론 또 하나 드리고 또 하나 감춰놔야죠. 이거 무조건 감춘다고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은 냉정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물론 무료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좀 추천을 드릴 종목이, 자, 오늘 이 뉴스 보셨나요? 남극의 평균 온도가 연평균 온도에 비해 무려 30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서 각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때가 지난 테마긴 해요. 그래서 탄소 배출 테마 종목 갖고 왔고요. 자,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각국에서 나오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각국에서 나오는 종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바이오수소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MOU 체결. 그러니까 MOU란 말이, 이게 주식 조금 해보셨다란 말이, 야, 지금 뭐 MOU 저거 아무거나 다 하는 거 뭐 그렇게 딱 하실 수가 있는데, 정부와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했다라고 하면은 신뢰성을 우리가 좀 더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가스를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황 전문 취급으로 바이오 디젤 관련주로도 우리가 엮여 있는 종목명은 에코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 지금 차트 모양을 보게 되자면은 자, 1차적인 시세 이후에 1월 달에 시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거 없이 어그로가 없어요. 그냥 횡보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바닥을 잡았고 윗꼬리가 자주 나온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죠. 실제로 그런 것들 이런 상황으로 기반으로 종목 추천을 연태까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앞에 이제 수익 났던 종목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종목은 차트가 이렇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보다는 제가 단기면 단기 뭐 이거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요거는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은 맞는 것 같고요. 해당 종목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신다고 하시면은 자, 일단은 개인은 이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가는 모양새인데 최근에 조금 들어오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외인이 조금 심상치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는 개인 외인 전부 다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바닥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종목이 보통 시세를 한번 붙으면 무섭게 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테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제가 설명드린 관점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선물 에코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세가 붙으면 무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 현명하게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강한 움직임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속 2개를 미 대선 관련주로 갖고 왔습니다. 미 대선 관련주기도 하지만 제약바이오 자체 섹터의 호재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미 대선 관련주가 이제 미 대선이 10월이죠. 10월인데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총선 관련주가 언제 제일 핫합니까? 4달 전, 5달 전, 3달 전 이때가 가장 핫해요. 오히려 가까워질수록 조금 시들시들해진다는 거를 학습을 통해서 여태까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미 대선주 분류 가능성이 높냐? 자, 트럼프 주요 정책이 자, 오일 가스, 그다음에 바이오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럼프 대선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이 종근당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 킹근당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요즘 이제 추세가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 뉴스에 자, ADC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ADC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표적 항암제. 이제 주사를 했을 때 이 약물들이 암만 그냥 골라가지고 팬다는 겁니다. 팬다고 해가지고 이게 신시장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진짜 메이저 제약사들이 이 ADC 기술 가진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실제로 해당 기업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최근 2주 단위의 계약을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 계약금만 1,500원이 이미 납입이 됐거든요. 납입이 됐습니다. 납입 예정이 아니라 2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메이저 계약사가 약품을 출시를 하면은 그에 대한 로열티 계약도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1차적인 시세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 거래량이 사실 뻥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뻥 거래량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앞전에서 모았던 물량들 그리고 이렇게 시세 올리면서 썼던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나가는 적이 아직은 없다. 2차 파동이 충분히 올 수 있고 테마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지금 전 세계 제약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ADC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종목 수급을 보시게 되시면요. 수급을 보시게 되시면 자, 내릴 때는 사요 외인들은 실제로 또 시세 나왔을 때 이탈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법도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고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이 이제 외인 외 다른 기관에서는 조금 수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 기회를 삼고 지금 타점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테마가 굉장히 강력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에코바이오, 정부와 바이오 수소 생산시설 MOU를 체결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최근 2조 단위의 계약을 수주하고 또 추가 계약권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